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 쉬셨나요? 나는 종종 그런 순간을 마주해요. 딸이 보내온 사진 속 내 얼굴에 젊었을 땐 없던 점들이 가득한 걸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찜찜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김정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그녀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죠. 딸이랑 사진 찍었는데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속상해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또 최영자 환자분은 기미를 가리려고 화장을 더 빠르다. 더 두꺼워진 얼굴에 자꾸만 거울을 외면하신다더군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지금 우리도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조용한 시간에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저처럼 김 어르신처럼 외출 전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자신을 살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저는 알아요. 용기를 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법은 아니지만 마치 마법처럼 천천히 작용하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에요. 별다를 것 없는 주방 속 두 재료, 식초와 양파, 이 둘을 조심스레 섞고 얼굴에 얹는 간단한 행동 하나가 오랜 시간 쌓여온 색소 침착과 묵은 각질의 작게 하지만 꾸준히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여러 환자분들께 들었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적도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피부는 말없이 다시 태어나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밤이 깊은 시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설정해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실 때만요.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세요? 서울이세요? 아니면 여수? 제주도 밤바다에서 누군가 조용히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댓글로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고민과 희망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야, 이제 불을 끄고요. 익숙한 선풍기 소리를 배경 삼아 오늘 밤 작은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나는 어느 날 샤워 후 거울을 마주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이렇게 얼굴이 변했지? 젊은 날의 나는 햇볕 아래서 뛰는 게 마냥 좋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한여름에나 바르는 것이라 여겼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볼 한가운데 짙어진 점 하나가 보였고 그 옆에 또 하나 그리고 어느새 기미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죠. 기미와 검버섯. 이 둘은 마치 나이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 온 불청객 같아요. 이유도 복잡하고 없어지지도 않죠. 나이가 들면 멜라닌 색소가 고르게 사라지지 않고 피부에 남아서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에 자외선이 쌓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마치 햇볕 아래서 오랜 시간 말라버린 종이처럼 피부도 점점 얇아지고 얼룩덜룩해지죠. 50대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선크림도 귀찮아서 잘 안 발랐고 그냥 피부 좀 탔나 보지 정도로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탔다는 수준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칙칙해지고 점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조심스러워지더군요. 그리고 기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미가 더 짙어지고 새로운 점들이 생기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밤잠을 설친 다음 날은 얼굴에 기름기와 함께 이상하게 더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 있어요. 피곤해 보인다. 는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피부 변화는 유전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볼 쪽에 진한 점이 많으셨어요. 그게 남일 같지 않았죠. 그걸 보면서 나는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비슷한 자리에 비슷한 색소 침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김정자 어르신도 처음엔 이 나이에 뭐 어쩌겠어요. 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자연스러운 노화를 탓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에 맞게 피부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밤 저와 함께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어떤 습관이 피부를 늙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단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아주 천천히 조곤조곤 풀어드릴게요. 말끝마다 입김이 서리는 차가운 날이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여름 밤이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거울을 더 편하게 마주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원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나는 분명 젊었을 때 선크림을 5통은 더 썼을 거예요. 그때는 그저 햇살 좋은 날이 좋기만 했죠.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오후에도 모자 하나 없이 걸어 다니면서 피부가 탄다는 걸 오히려 건강하다는 징표처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햇빛이 나의 얼굴 위에 조용히 작은 흔적들을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미와 검버섯은 그저 색소가 뭉쳐서 생긴 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이 피부 위에 남긴 기억이더라고요. 내가 처음으로 기미가 생기는 정확한 이유를 들은 건 어느 노인 피부과 학회였어요. 한 교수님이 단상에서 이런 말을 하셨죠. 기미는 단지 자외선의 산물만은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멜라닌 세포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그러고 보니 기미가 짙어진 시기는 폐경기 무렵이었고 당시 스트레스도 유난히 많았어요. 집안일이며 자녀 걱정, 그리고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면서 피부도 같이 얇아졌죠. 그 모든 것이 겹쳐서 피부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도 기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내일은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잠든 그 수많은 밤이 피부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죠. 특히 새벽 1시 넘어서 잠드는 습관이 얼마나 피부에 치명적인지 요즘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피부 재생 주기예요. 젊었을 때는 피부가 대충 다쳐도 금방 회복됐잖아요. 그게 28일 주기였어요.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 이 주기가 40일, 45일, 길게는 50일도 넘어가요. 기미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쌓인다는 말이죠. 게다가 피부가 건조하면 더 큰 문제예요.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방어력이 낮아져서 자외선, 먼지, 스트레스에도 쉽게 반응해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기미와 검버섯이라는 이름으로 피부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신 68세의 체형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화장을 아무리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두껍게 발라서 더 칙칙해 보여요.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전엔 화장으로 충분히 커버되던 게 이젠 화장이 오히려 기미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려요. 이건 단지 색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전체 환경의 문제라고요. 수분, 자외선,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유전 모두 연결된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탓하지 않게 돼요. 기미는 내 탓도 아니고 게으름의 흔적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 지나간 자국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할 순 없죠. 관리하지 않으면 기미는 점점 짙어지고 검버섯은 더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생긴 거니까 라고 체념하는 순간 모든 변화는 멈추어요. 그보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마음을 열면 피부도 따라와요. 정말이에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영수 씨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하셨어요. 레몬즙, 감자팩, 오이 마사지를 하셨는데 결과는 오히려 피부가 붉어지고 더 민감해졌어요. 그때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분께 이런 말을 드렸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증된 방법을 써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피부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시나요? 기미가 하나둘씩 생기고 얼굴 톤이 칙칙해졌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피부가 지금 조용히 도와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예요. 처음 박영수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는 무척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인터넷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박영수 씨처럼 민간요법을 시도하다가 피부가 더 나빠진 분들을 이미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가장 흔한 게 레몬즙이에요. 비타민C가 많다니까 바르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레몬을 짜서 바로 얼굴에 바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많아서 피부를 상당히 자극해요. 처음엔 상쾌한 느낌이 들다가도 며칠 지나면 따가움이나 붉은기, 심하면 화상처럼 피부가 벗겨지기도 해요. 더 무서운 건 이걸 바른 채로 햇빛을 받으면 생기는 광독성 반응이에요. 레몬 속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색소 침착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김이 없애겠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진해지는 악순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감자팩, 오이팩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는 전분이 많고 비교적 순하긴 하지만 문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며칠 하면 피부가 약간 촉촉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김이나 검버섯을 없애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오이. 오이는 차갑고 수분감은 좋지만 너무 자주 쓰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이런 민간 요법들이 여전히 입소문을 타고 도는 이유는 일시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오이팩을 하고 나면 시원하고 촉촉하니까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해요. 심리적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뭔가 하고 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위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아주 드물게 체질상 반응이 좋았던 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진리처럼 퍼지는 건 위험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결국 박영수 씨도 한 달 넘게 이런 민간요법을 반복하다가 피부가 더 붉어지고 예민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땐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고 뺨 쪽엔 붉은 반점까지 생겨 있었죠.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간요법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았거나 피부에 자극이 되는 재료들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피부에 좋은 걸 주자고요. 부드럽고 꾸준하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때 제가 박영수 씨께 처음 소개한 것이 식초와 양파즙이었어요. 선생님, 그거 민간요법 아닌가요? 라며 의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성분 분석까지 된 근거 있는 조합이에요. 우선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은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성질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턴오버 주기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래된 각질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각질 위에 양파즙이 도포되면 흡수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양파즙. 이건 진짜 보물 같아요.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즉, 새로 기미가 생기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긴 기미도 조금씩 옅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양패는 황화 합물도 풍부해서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겐 정말 필요한 성분이죠. 놀랍게도 양파는 비타민C도 꽤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오렌지나 귤에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양파도 꽤 강력한 천연 미백제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식초랑 양파를 같이 쓰느냐고요. 이 둘은 각자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줘요. 식초는 자극적일 수 있지만 양파즙은 수분과 영양이 풍부해서 그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마치 매운 음식에 꿀을 살짝 섞으면 맛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처럼요. 박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지만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전보다는 덜 따가운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워졌고 색도 조금 옅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자 확실히 기미가 덜 도드라져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얼굴 전체 인상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여가는 노력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면 아무 효과도 못 봐요. 박영수 씨도 처음 3일은 별 변화가 없어서 낙심했지만 한 달 뒤에는 거울을 보며 나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작은 변화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지 마세요. 이 식초와 양파의 조합은 비싸지 않지만 정직하고 꾸준한 친구 같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그 매력을 모르겠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겐 꼭 보답하는 그런 친구요. 우린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엔 피부가 하루 만에 좋아졌다면 지금은 한 달, 두 달이 걸리기도 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리듬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나를 다시 가꿔보는 거예요. 내가 식초와 양파즙을 본격적으로 써보기로 결심한 날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따로 외출할 일도 없고 집에서 조용히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평온한 날. 주방에 들어가 사과 식초 병을 꺼내고 양파 반 개를 싱크대에서 정성껏 씻으며 이제 나도 뭔가 해보는 거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죠. 사실 전 요리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양파즙을 짜낸다는 그 말만으로도 조금 겁이 났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양파를 강판에 갈아보니 생각보다 쉽게 즙이 나왔고 깨끗한 천을 이용해서 짜냈어요. 향은 상상이 가시죠?
양파 특유의 매운 향이 코를 찌르는데 왠지 그 냄새조차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양파즙 한 큰술 정도를 작은 유리그릇에 담고 사과 식초 두 큰술을 그 위에 천천히 부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저어가며 섞었는데 그 순간 액체에서 나는 냄새가 확 올라왔죠. 이게 피부에 괜찮을까? 잠깐 걱정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기대감이었어요. 이 조합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단지 민간요법이니까? 아니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조합이에요. 사과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훨씬 순하고 피부에 필요한 pH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를 살짝 산성 상태로 유지해주는 덕분에 외부 세균에도 강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양파는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비타민C는 물론 황화 합물, 퀘르세틴까지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 피부 속 산화를 줄여줘요. 기미와 색소 침착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니까 이걸 잡아주는 양파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르느냐고요? 저는 처음에는 손으로 바르려 했지만 금방 포기했어요. 손에 냄새가 너무 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화장솜을 사용했어요. 화장솜에 액체를 살짝 적시고 기미가 집중된 볼 부분에 톡톡 두드리듯이 얹었죠.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그건 피부를 자극하는 길이에요. 그냥 얹어 놓기만 하세요. 조용히 부드럽게 처음엔 5분만 뒀어요. 따끔하거나 가렵지는 않았고 오히려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피부가 은근히 반응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조심스레 헹궜어요. 절대 뜨거운 물은 안 돼요.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은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엔 내가 평소 쓰던 보습제를 발랐어요. 전 스킨케어나 에센스보다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는 걸 좋아해요. 뭔가 피부를 감싸주는 그 촉감이 이 식초 양파 조합 후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나는 잠깐 멈췄어요. 뭐랄까,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뭔가 피부결이 조금 더 고와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이걸 이틀에 한 번씩 해보기로 했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미가 아주 살짝, 진짜 아주 미세하게 연해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처음 알아본 건 뜻밖에도 우리 딸이었어요. 엄마, 피부 뭐 했어? 왜 봐라 왜 이렇게 말끔해졌어? 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그날 이후 저는 자신감이라는 걸 되찾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선크림을 꼭 챙기고 햇빛이 강한 날엔 모자까지 쓰는 습관도 생겼어요. 예전엔 그런 걸 귀찮아서 잘 안 했는데 뭔가 내가 가꾼 피부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조용한 변화,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피부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엔 파란 쪽에 살짝 발라봤어요. 10분 후에도 가렵거나 붉은 기운이 없어서 그제야 얼굴에 발랐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을 살짝 더 타서 묽게 만든 다음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분들에겐 그 방법도 좋아요. 이 식초와 양파즙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조합이 내 피부에 변화를 준다는 건 어떤 비싼 크림보다도 더 깊은 만족감을 줘요. 내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그 느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기미는 있어요.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게 하려면 나는 오늘도 작은 습관을 지켜야 해요.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 그게 바로 이 방법의 핵심이에요.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앉아 양파를 갈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울 속 나에게 잘하고 있어. 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밤, 평택에 사는 68세 최영자 씨가 조용히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리도 잘 못하는데요. 이런 거 진짜 집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끝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스며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자세히 마치 라디오 진행자처럼 레시피를 읊어드렸어요. 식초 2큰술, 양파 반 개,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 그리고 작은 그릇 하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최영자 씨는 한참 웃으셨어요. 그거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녀는 결국 시도했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양파를 갈고 식초와 섞어 매일 저녁 시간 5분 정도 피부에 올려뒀다고 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화장솜에 적셔 얼굴에 올리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도 조금 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딱 2주가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느꼈답니다. 기미가 아주 살짝 옅어진 것 같았어요. 아니요,
눈에 보일 만큼은 아닌데 느낌이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섬세하게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방법의 진짜 힘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미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감정, 그게 진짜 피부를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제가 여태 수많은 분들과 이 방법을 함께 하면서 배운 것들이죠. 첫 번째는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에요. 식초와 양파즙은 이 1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식초가 2큰술이면 양파즙은 1큰술 정도, 이 비율을 넘기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식초가 너무 많으면 따가움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꼭 조절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금속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식초는 산성이라 금속과 닿으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유리, 세라믹 혹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섞을 때도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하세요. 세 번째는 패치 테스트.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사람마다 피부 반응은 다르거든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먼저 발라보고 10분 이상 기다리세요.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는다면 얼굴에 발라도 괜찮아요.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꼭 이 단계를 거쳐주세요. 네 번째는 사용하는 시간 조절하기에 크베베스. 처음부터 10분씩 하기보다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한 다음에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게 안전해요. 저는 처음엔 5분, 그 다음 주부터 7분, 10분까지 늘려갔어요. 그리고 사용 후엔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헹궈주고 꼭 보습제를 바르세요. 다섯 번째는 하루 보관 금지예요. 이 조합은 반드시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양파즙은 금방 상해요. 냉장고에 둔다고 해도 다음날엔 산패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매번 소량만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영자 씨는 이 다섯 가지를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인지 한 달이 지나자 피부는 더 부드러워졌고 기미도 조금씩 연해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외출할 때 화장으로 가리지 않아도 될 만큼 피부가 정돈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이상 한숨이 안 나와요. 그냥 웃게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그 한순간 거울 앞에서 눈을 마주칠 때 느끼는 그 작은 웃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이 액체를 바르기 전에 냉장고에 5분 정도 넣어두세요. 살짝 차가워진 액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여름철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차가운 화장솜이 얼굴에 닿을 때 모공이 살짝 수축되면서 유효 성분이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요즘 뭐 바르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그땐 꼭 웃으며 말하세요. 식초랑 양파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비싸고 화려한 광고에 끌리지 않고 내 손으로 내 피부를 가꿔낸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주방에서 작은 재료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속삭이세요. 내 피부야.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같이 예뻐지자. 내가 이 식초와 양파즙 조합을 사용한 지 3주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세수를 하고 물기를 톡톡 닦아내던 중 뺨 아래 어두웠던 김이 자국이 어쩐지 덜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햇빛 때문일까? 빛의 각도였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거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조금은 옅어졌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매일 정성껏 반복한 행동이 만든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해요. 이제 매일 발라도 될까요? 저는 피부가 튼튼한 편인데 좀 더 진하게 써도 되나요? 그 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 조절하는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대부분 화장품을 바꿨을 때 트러블이 나거나 햇볕만 쬐어도 피부가 따가운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식초와 양파즙을 기본 비율로 시작하면 안 돼요. 김영희 어르신이 바로 그런 사례예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1세이신데요. 평소에도 로션 하나만 바꿔도 뺨에 열꽃처럼 붉은기가 올라오곤 하셨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3일간 패치 테스트를 하셨어요. 하루는 귀 뒤에, 하루는 팔 안쪽에, 하루는 턱 밑에, 어떤 날도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자 그제야 얼굴에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좀 더 조심스러웠어요. 사과 식초 1큰술, 플러스 양파즙 1큰술 플러스 정수물 반 큰술을 섞어 농도를 희석해서 쓰셨죠. 결과적으로 자극은 거의 없었고
6주쯤 사용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느리긴 했지만요. 확실히 피부가 안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고마운 일이에요. 이처럼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천천히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일주일에 2, 3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야외 일도 많이 하고 피부가 튼튼한 편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 야외에서 일하여 오신 분이에요. 얼굴이 햇볕에 단련되어 있달까요? 피부도 두껍고 건조하면서도 단단한 느낌. 처음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걸로 뭐가 바뀌겠어? 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은 매일 사용, 그것도 처음부터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면서 관리하셨어요. 피부가 튼튼하니까 가능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2개월쯤 지났을 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등에 있던 검버섯이 옅어졌어. 얼굴도 말끔해졌고. 진짜 되는구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피부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민감하면 농도를 낮추고 횟수를 줄이고, 튼튼하다면 유지 시간과 빈도를 높이는 거죠. 중간 타입의 피부. 그러니까 민감하지도 않고 특별히 강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피부라면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혼 7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피부 상태를 보면서 10분까지 늘릴 수도 있고 매일 사용하는 것도 점차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피부가 민감한 경우 식초 1큰술 플라 양파즙 1큰술 플라 물 1, 2큰술 일주일에 2후 3회 5분부터 시작. 배치 테스트 필수. 보통 피부 식초 2큰술 플러스 양파즙 1큰술 선된 이틀에 한 번 하엄 10분 유지. 반응 보며 점차 조절. 튼튼한 피부 식초 2큰술 플러스 양파즙 1큰술 매일에 대한 10-15분 사용 가능. 기미 부위 중심 집중 사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밤에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합은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색소 침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피부가 자외선에 예민해져요. 만약 낮에 사용하고 햇볕을 바로 받으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밤에 사용하시고 다음 날은 외출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 해요. 저는 SPF 50 이상, PA++8 이상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자나 양산도 함께 사용하세요. 물리적 차단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이 모든 걸 지켜도 처음 3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 아주 조용히 스며들어요. 거울 앞에서 1mm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일지라도 피부는 속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걸 느끼는 순간이 진짜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작은 그릇에 양파즙 1스푼, 식초 2스푼을 조심스레 섞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가 나를 지키고 있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피부가 곧 보여줄 거예요. 이 식초와 양파즙 조합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슬며시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단지 피부톤이 밝아지고 기미가 옅어지는 걸 넘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에 손을 대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과 마주할 때 당당해지기 위함이니까요. 그런데 이 조합에도 단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 해도 쓰는 방식에 따라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효과는커녕 되려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식초 양파 조합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짜 꿀팁은 늘 사용법 안에 숨어 있거든요.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초기 자극감이에요. 저도 처음 사용할 때 살짝 따가웠어요. 화장솜에 액체를 적셔 볼에 올리면 처음 1, 2분 정도는 은근히 톡 쏘는 느낌이 있었죠. 이건 대부분의 분들이 겪는 현상이에요. 마치 피부가 새로운 성분에 반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이 자극감은 대개 50분 내에 사라지지만 만약 사용 후 30분 이상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그리고 그날은 보습제를 듬뿍 바르시고 피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며칠 쉬셔야 해요. 두 번째는 건조함이에요. 특히 기온이 낮은 계절이나 습도가 낮은 날엔 이 조합을 쓰고 나면 피부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식초가 각질을 녹이면서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까지 함께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려요. 이걸 사용한 날은 보습제를 2번 바르세요. 한 번은 세안 후에 바로, 그리고 한 번은 잠들기 직전에 가벼운 크림보다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을 권해드려요. 너무 리치한 건 피하셔도 되지만
수분감만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보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문제, 냄새예요. 솔직히 말해서 양파와 식초를 섞은 냄새는 쉽게 말하면 부엌 냄새예요. 그걸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하면 처음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저도 남편이 부엌에 들어갔더니 왜 얼굴에서 반찬 냄새가 나?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정말 민망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그 냄새는 세안 후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사용 후 은은한 향이 나는 보습제를 바르거나 로즈 워터 같은 천연 미스트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는 라벤더 향 나는 보습제를 바르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색소 침착 악화 가능성이에요. 이건 흔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해요. 이 조합은 피부를 각질층까지 자극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자외선에 바로 노출되면 기미가 오히려 진해질 수 있어요. 이걸 파비툼 반응성 색소 침착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밤에만 사용하시고 다음 날은 아침 세안 후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SPF 수치는 30 이상이면 기본, 가능하면 50 이상, 그리고 PA 팝습15 이상이 좋습니다. 외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까지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피부를 최대한 햇볕에서 보호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피부의 개인차에 따른 반응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나도 미미한 반응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럴 땐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관찰해 주세요. 이순자 어르신은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에는 본인도 놀랄 만큼 피부가 맑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한마디 했대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보여요? 그 말 한마디가 두 달간의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알면서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삶에 쌓이는 습관이 되거든요. 나쁜 습관은 피부에 상처를 남기고 좋은 습관은 피부에 미소를 남기죠. 혹시 이 방법을 시작하려는 분이 있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효과를 보기 전에 나의 피부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턱대고 매일 하거나 더 진하게 바르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 돼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야, 이제 다시 거울을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기미가 보일 거예요. 검버섯도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걸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 이미 피부는 그리고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그 작은 화장솜을 적실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오늘도 나를 돌봤구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하루를 마치고 욕실에 불을 켜기 전 거울을 슬쩍 바라보는 그 순간이에요. 조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어슴푸레한 반사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마주해요. 화장도 다 지우고 피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말이죠. 그게 나예요.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은 얼굴. 그날도 그랬어요. 식초와 양파즙을 조심스럽게 발라두고 10분 후 깨끗이 씻고 난 뒤 거울을 봤죠. 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조금은 더 투명해졌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요, 이 조합이 우리 피부에 주는 건 단순히 색소 침착 개선만이 아니에요. 피부톤 전반이 밝아지고 결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효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엔 이 조합이 어떻게 피부 전반을 개선해 주는지, 기미 외에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각질 정돈이에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우리가 몰랐던 각질까지 부드럽게 녹여줘요. 평소 각질 제거 제품을 쓰면 자극이 심하다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각질이 더 두껍고 피부 턴오버가 느려져서 각질이 겹겹이 쌓이기 쉬워요. 그런데 식초는 화학적으로 강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작용해서 죽은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면 피부가 더 맑고 투명해 보이죠? 마치 커튼을 걷어낸 창문처럼요. 양파즙은 그 다음 단계를 맡아요. 각질이 정리된 피부 위에 양파즙이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퀘르세틴과 비타민C, 황화합물 같은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질로 막혀 있을 땐 아무리 좋은 성분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식초가 문을 열어주니까 양파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결 개선이에요. 제가 이 조합을 3주간 쓰고 가장 먼저 느낀 건 얼굴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질감이었어요. 거칠던 볼 쪽 피부가 어느 날 문득 부드러워졌다는 걸 깨달았죠. 마치 오래된 손수건을 삶은 후의 감촉 같았어요. 이건
실제로 피부의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양패에 들어있는 황화 합물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식초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피부 세포가 더 빨리 교체되게 해요. 예전 같으면 40일 걸릴 재생 주기가 조금은 더 활발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칙칙함 개선이에요. 김이나 검버섯이 아니더라도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진다는 말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면 뭔가 퍼석퍼석하고 회색빛이 도는 듯한 느낌. 그건 단지 잠을 덜 자서가 아니에요. 피부 속에 산화 노폐물이 쌓인 것, 그리고 혈색 부족이 그 원인이에요. 그런데 식초는 피부 표면에 있는 묵은 찌꺼기들을 정리해주고 혈관을 자극해서 혈류를 좋게 만들어요.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그 안에서 노화를 막아주고요. 결국 이 둘은 밖에서부터 정리하고 안에서는 회복시키는 구조인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74세 정미자 어르신이 계세요. 처음엔 기미 때문에 시작하셨는데 한 달 뒤엔 기미도 옅어졌지만 피부가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딸이 엄마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정미자 어르신은 처음엔 농도를 좀 진하게 만들어 쓰셨다가 피부가 살짝 붉어졌어요. 욕심이 나서 식초 비율을 3, 1로 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조절하셨어요. 아, 이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 경험 이후로는 꼭 비율을 지키고 사용 시간도 정확히 타이머로 재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모공 수축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건 좀 더 간접적인 변화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하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뒤 이 식초 양파 조합을 냉장고에 살짝 넣어둔 후 차갑게 해서 사용하면 모공이 살짝 조여지면서 피부가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마치 아침에 차가운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느낌과 비슷해요. 특히 더운 여름철엔 정말 상쾌하고 피부에 자극도 덜하죠. 저는 요즘 매일 자기 전 이 액체를 만들기 전에 딱 10분간 냉장고에 넣어둬요. 그 10분이 마치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직접 했고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하게 되죠. 이 식초와 양파즙 조합을 꾸준히 하면서 저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졌다는 것보다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자각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시술이나 화장품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주방, 내 손으로 내 얼굴을 아끼는 그 행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직접 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요. 오늘도 작은 유리그릇에 노란 액체를 조심스레 저으면서 나는 속삭이죠. 나 이유음 오늘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거울 속 그 눈이 나에게 이렇게 답하죠. 알아. 정말 잘하고 있어.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실제로 이 방법을 쓰고 눈에 띄게 변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엔 여러분처럼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계세요.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정미자 어르신도 그랬어요. 처음엔 이 조합의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죠. 양패 식초라니 정말 이걸 얼굴에 바르는 게 맞는 건가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했어요. 사실 이 냄새는 익숙해지기 전까진 낯설고 강렬하죠. 식초는 코를 톡 쏘고 양파는 눈물이 나올 만큼 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냄새를 이겨내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정미자 어르신은 패치 테스트를 아주 철저히 하셨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처음 일주일간은 얼굴에 바르지 않고 오직 팔 안쪽에만 테스트하셨고 그 다음엔 턱 근처에 살짝 발라보셨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본격적으로 얼굴에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5분씩 이틀에 한 번. 그분의 변화는 2주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선생님,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볼에 있던 그 커다란 검버섯 있잖아요. 살짝, 아주 살짝 옅어진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살짝이 바로 시작된 변화의 신호거든요. 4주가 지나자 정미자 어르신의 얼굴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가장 큰 기미 자국이 절반 정도 옅어졌고 피부 톤도 고르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그분 스스로도 말했죠. 딸이 엄마 뭐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양파랑 식초 바른 거라니까 깜짝 놀라던데요. 물론 여기에도 실수는 있었어요. 정미자 어르신은 한번 너무 좋은 걸 빨리 느끼고 싶어서 비율을 조정하셨어요. 양파즙 1큰술에 사과 식초를 3큰술 딱 한 번 그렇게 썼을 뿐인데 그날 저녁에 볼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따갑고 살짝 화끈거렸다고 해요. 다행히 바로 세안하고 냉찜질을 하셨고 보습제를 듬뿍 발라 회복은 금방 되었어요. 그 경험 이후
그녀는 욕심내면 안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더 정직하게 천천히 사용하셨어요. 결과는 2달 후 주변 분들 모두가 알아볼 만큼 피부톤이 밝아졌고 검버섯도 거의 흐려졌다고 해요. 정미자 어르신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기억에 남아요. 나이 들면 뭐든 늦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하면 나도 다시 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민감성 피부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1세 어르신인데요. 원래 화장품만 바꿔도 트러블이 났던 민감성 피부셨어요. 모든 걸 조심조심 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은 이 방법을 정말 신중하게 시도하셨어요. 우선 양파즙과 식초 외에 정수물 반 숟갈을 더 타셨고 사용 시간도 3분부터 시작하셨어요. 매일은커녕 일주일에 2번만 하셨죠. 그분께는 속도가 느린 대신 자극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6주가 지나고 나서 김영희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요, 기미가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거울 앞에서 자꾸 웃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기미가 옅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엄청난 성과니까요. 무언가를 막아내고 있다는 증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는 빠른 효과를 보지만 누군가는 천천히 느릿느릿 변화를 경험해요. 속도는 달라도 방향은 같아요. 우린 모두 더 나은 피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밤에도 양파를 자르고 식초를 따라내고 조심스레 액체를 섞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비록 작은 변화지만 나도 곧 내가 기다린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피부는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참 인상 깊었어요. 춘천에서 평생 야외 활동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고 손등에는 검붉은 검버섯이 소복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 분이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피부는 워낙 두꺼워서 웬만한 건 안 들어. 그래서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조언드렸죠. 어르신, 그러면 일반 농도로 시작하시되 10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사용해 보세요. 난 피부에 무리 가지 않게요. 결과는요? 그분의 피부는 매일 식초와 양파즙을 15분씩 꾸준히 받아들였고 2달이 지나자 손등에 있던 크고 진했던 검버섯들이 뚜렷하게 옅어졌어요. 피부톤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박 어르신이 하신 말이 잊히지 않아요. 내가 손등을 보고 이렇게 기분 좋아진 건 처음이야. 사실 손등은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부위예요. 매일 햇볕을 받으면서도 자외선 차단을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정작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손등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얼굴뿐 아니라 손등도 함께 케어해 보세요. 양파즙과 식초 액체를 화장솜에 적셔 손등 위에 얹고 더한 10분 정도만 두는 거예요. 그 후에 물로 깨끗하게 씻고 보습제를 바르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손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믿음이 안 간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너무 쉬워서 오히려 진짜 될까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원리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식초는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피해지를 맞춰주며 혈류를 촉진해요. 양파는 항산화와 멜라닌 억제 작용을 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기미와 검버섯의 바탕을 흔들 수 있는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의 열쇠가 되죠.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일상의 루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이 닦고 모닝커피를 내리듯 이 작은 피부 관리 루틴도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의 품격을 조금씩 높여줍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어요.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울을 피했어요. 기미가 너무 눈에 띄고 어쩌면 내가 점점 늙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거울을 보면 뭔가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기미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제게 엄청난 안정감을 줘요. 요즘은 외출할 때도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요. 선크림 하나 바르고 가볍게 립만 바르죠. 그리고 모자를 챙겨요. 햇빛이 강한 날에는 양산도 씁니다. 예전에는 그거 귀찮아서 못해요. 했던 제가 지금은 이걸 당연한 습관처럼 해요. 왜냐하면 알게 됐거든요. 기미는 시간의 흔적이지만
그 위에 놓인 관리의 흔적은 내가 나를 아낀다는 증거라는 것. 그게 전 너무 좋아요. 어쩌면 이 방법을 소개하고 누군가가 따라해보고 다시 거울 앞에서 웃음을 짓게 되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양파 반 개만 꺼내세요. 식초 한 병은 어디에든 있을 거예요. 조금 불편한 냄새가 나더라도 내일 거울 속 그 얼굴을 위해서 참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헹구고 얼굴을 톡톡 닦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이 말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 피부에, 당신 삶에 새겨질 거예요. 우리 나이쯤 되면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딱 한마디가 입에서 나와요. 그냥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요. 그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게 참 슬퍼요. 아무도 우리 얼굴을 비난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죠. 하지만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분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80세 어르신이에요. 그 나이에 얼굴이 유난히 맑고 기미도 거의 없어요. 주름은 있지만 빛나는 피부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처음에 유전이 좋으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햇볕을 하루 종일 맞으며 지내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30대부터 모자 쓰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처음엔 단순히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였대요. 그러다 점점 햇볕 차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외출할 때마다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세요. 그분은 선크림도 꾸준히 바르셨어요. 남자도 바르냐? 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저 피부가 뜨거워지는 게 싫어서 바르셨다는데 그 작은 습관이 지금의 피부를 만든 거예요. 사실 자외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김이, 죽은가에, 잔주름의 주범이죠. 그리고 피부 속에 들어가 색소세포를 자극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진한 기미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식초와 양파즙으로 케어를 하면서도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마치 구멍난 배를 퍼내면서 물을 계속 붓는 꼴이에요.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능하면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 모양 긴 소매 옷을 챙기세요. 김영호 씨는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피부과나 레이저 많이 찾지만 난 그거 다 못 믿겠어요. 대신 나는 매일 선크림, 모양, 물, 이 세 가지만 챙겨요. 그리고 물, 김어르신은 하루에 물 8잔을 꼭 드신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산책 후에 한 잔, 나이 들면 갈증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피부도 말라버려요. 그 말 정말 공감됐어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피부도 결국 속이 촉촉해야 겉도 윤기 나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부터 습관을 들였어요. 잠들기 전 이 식초와 양파 루틴을 마치고 나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고 자요. 그게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또 속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보습 습관. 김영호 씨는 세안 후 3분 안에 꼭 보습제를 바르셨어요.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았지만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보습 없이는 피부가 당기더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기미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보습입니다. 양파와 식초로 관리했다면 마지막은 꼭 수분과 유분으로 피부를 감싸주셔야 해요. 그게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보습제 고르실 땐 너무 무거운 거 말고 히알루론산이나 판테놀 들어간 걸 쓰세요. 흡수가 잘 되고 피부에 자극도 없어요. 그 외에도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산책 30분을 하세요. 산책을 하면서 땀을 살짝 흘리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더 잘 공급돼요. 그리고 가볍게 혈액순환이 되니까 기미가 생기기도 쌓이기도 어렵죠. 운동을 하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너무 무거운 운동 말고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김영구 씨가 강조한 게 있어요. 결국 다 습관이에요. 10년, 20년 전에 시작한 그 습관이 지금 내 얼굴을 만든 거죠. 이 말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5년, 10년 후에 나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밤 주방에서 양파 반 개를 꺼내고 작은 그릇에 식초를 따르는 그 순간 이미 습관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내일 아침 피부가 살짝 덜 칙칙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게 단지 피부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여러분도 어느새 피부 관리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바로 식단과 수면, 스트레스 피부의 밑바탕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양파즙과 식초로 바깥을 정리한다면 이 세 가지는 피부의 속을 정돈하는 힘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바르는 건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나아지죠?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요즘 잠은 어떠세요? 식사는 제때 하시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렇죠. 잠도 뒤죽박죽이고 밥은 대충, 스트레스는 많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기미와 검버섯, 주름을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수면.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해요. 특히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피부 세포가 교체되며 낡은 조직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깨어 있으면요, 피부는 쉴 틈 없이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결국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고 피부톤도 칙칙해지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 식초 양파 루틴을 하는 분들께는 늦어도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라는 거예요. 정말 바쁠 땐 최소한 자정 이전에는 눈을 감으세요. 그게 기미가 더 짙어지는 걸 막아주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식단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채소나 과일 몇 번이나 드셨어요? 대부분은 빵, 국수, 밥 위주의 탄수화물 식단에 치우쳐 있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 몸 안에서는 염증 반응이 올라갑니다. 이게 피부를 더 칙칙하게 만들어요. 색소를 줄이려면 항산화 성분이 꼭 필요해요. 그게 어디에 맞냐고요?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토마토, 고구마 같은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메가산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견과류 같은 음식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정말 좋아요. 특히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C, E, 셀레늄이 풍부한 식단을 드셔야 해요. 김영호 어르신도 매일 아침 작은 토마토 3알, 생당근 한 조각, 아몬드 5알을 드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면 진짜 피부가 달라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요. 이게 피부를 얇게 만들고 색소 세포를 자극해서 기미와 주근깨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트러블도 쉽게 생기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마음이 불안정할 때 피부도 같이 뒤집힌다는 거. 그래서 피부를 맑게 하려면 마음을 먼저 맑게 해야 해요. 그게 쉽냐고요? 물론 쉽진 않아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매일 밤 식초와 양파 루틴을 마치고 나면 좋았던 일 세 가지를 적는 노트를 씁니다. 예를 들어요. 오늘 딸이 전화했다. 해가 참 예뻤다. 마늘을 잘게 썰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적으면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정리돼요. 그리고 그 잔잔한 기분이 피부에도 스며드는 걸 느껴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흘려보내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음악을 듣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좋아하는 책을 한 페이지씩 읽고 가끔은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는 얼굴은 피부를 타고 흐릅니다. 진짜로요.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피부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재생을 촉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 거울 앞에서 기미를 바라보며 찡그리지 말고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나를 좋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피부와 마음을 동시에 부드럽게 안아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슬슬 느끼고 계시겠죠? 이 식초와 양파즙 루틴이 단순히 피부 위에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를 정돈하는 시간이자 내 자신과 대화하는 의식처럼 변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요,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셋, 즉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절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거든요. 기미나 검버섯, 칙칙한 피부톤은 수십 년간 쌓인 자외선,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의 결과예요. 그걸 3일, 일주일 만에 지워내겠다는 건 말 그대로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적은 사실 매일매일의 반복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미자 어르신도 그랬고, 김영희 어르신도 그랬고, 박철수 어르신도 그랬어요. 모두 한 달은 꾸준히 해야, 아, 진짜 조금 달라졌구나를 느끼셨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처음엔 진짜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2주쯤 지나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서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게 되는 변화가 생겨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가까이 내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건 단지 기미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는 자각.
그게 우리를 다시 거울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변화라고 생각해요. 자기 돌봄의 본능이 살아나는 순간. 그렇다면 이런 꾸준함을 방해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귀찮음이에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내일 하면 되지. 그 하루가 어느새 한 주가 되고 그 한 주가 어느새 습관이 사라지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식초와 양파 루틴을 습관화하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작은 달력을 하나 붙여놓고 그날 이 루틴을 했으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그런데 그 작은 체크 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의욕을 불러와요. 빈칸이 생기면 괜히 아쉽고 가 이어질수록 나 자신이 대견해지거든요. 두 번째 방해 요소는 과도한 기대예요. 왜 안 변해? 벌써 5일이나 했는데 이런 마음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피부의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를 줘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을 땐 28일이지만 60대 이후는 4,50일 이상 걸려요. 그걸 기억하세요. 눈에 띄는 변화는 46주쯤부터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피부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혼자 하려는 부담감이에요. 사실 혼자 무언가를 계속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친구를 만들자고 권해요. 딸이나 친구, 이웃에게 슬쩍 권해보세요. 나 요즘 양파랑 식초 섞어서 기미 없애는 거 해보는데 같이 해볼래? 이 한마디로 서로 체크해주고 응원하는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를 둘러싼 대화가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건강 얘기, 걱정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루틴은 내 얼굴의 밝음을 이야기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실수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용기예요. 혹시 일주일을 빠졌다고요? 괜찮아요. 피부는 우리를 기다려줘요. 다시 양파를 갈고 식초를 섞으면 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놓지 마세요. 이건 경주가 아니라 여정이거든요. 오늘도 화장솜을 꺼내며 귀찮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이건 나에게 주는 10분짜리 선물이야. 그리고 손끝으로 화장솜을 얼굴에 얹을 때 살짝 눈을 감아보세요. 바깥의 소음도 세상의 걱정도 그 순간만큼은 전부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느껴보는 거예요. 꾸준함은 곧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루틴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죠. 아마 지금쯤이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느끼고 계실 거예요. 볼종 기미가 아주 살짝 옅어졌다든가, 세수할 때 손끝에 느껴지는 질감이 부드러워졌다든가, 아니면 거울 앞에서 더 이상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 되었다든가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얼굴을 넘어 삶 전반으로 번져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최저한 또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피부 습관 정리 팁을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되짚으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는 피부와의 대화입니다. 피부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당김, 붉어짐, 칙칙함, 각질, 따가움, 그건 모두 도와줘라는 피부의 언어예요. 그래서 세안 후 거울 앞에 서는 그 짧은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눈을 마주치고 피부의 상태를 살피고 어제보다 좀 괜찮나 하는 그 짧은 질문이 관리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관리 루틴이에요. 양파와 식초를 섞는 것, 보습제를 바르는 것,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것, 수분을 섭취하는 것. 이 모든 건 한두 번 한다고 효과를 보지 않아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반복해야 해요. 만약 귀찮고 지친 날이 있다면 그땐 완벽함보다 지속됨을 선택하세요. 5분만이라도 아주 짧게라도 그 리듬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세 번째는 피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예요. 우리는 때로 비싼 화장품이 정답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건 내 피부에 맞는 기본적인 보습제 하나와 성분이 순한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식초와 양파 같은 자연의 성분들이죠. 김정자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비싼 거 다 써봤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꾸준히 쓸 수 있는 부담 없는 것뿐이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꾸준히 쓸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죠. 내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것. 그게 피부에 가장 잘 맞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부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계속 바르면 피부는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화장, 무스킨데이를 가지자고 권해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저 세안만 하고 깨끗한 물과 수분만으로 피부를 쉬게 해주세요. 그날은 몸도 함께 쉬게 해보세요. 조용히 음악을 틀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고 편안한 옷을 입고 커피 한 잔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요. 그 시간이 피부에게도 마음에게도 소중한 재충전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피부를 나이로만 판단하지 않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해요. 이 나이에 뭐 그냥 주름 생기고 김이 생기는 거지.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찾는 중이에요. 기미가 있다고 해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아니에요. 표정이 밝고 피부가 정돈되어 있고 내가 나를 가꾸고 있다는 인상이 중요하죠. 실제로 밝게 웃는 75세의 얼굴은 무표정한 55세의 얼굴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미 하나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흔적일 뿐이고 우린 지금 그 흔적 위에 정성을 더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 식초와 양파 루틴은 사실 단순한 홈케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행위.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나에게 말해요. 수고했어. 오늘도, 오늘은 피부도 마음도 조금 더 괜찮아졌어. 그리고 이 루틴이 어느 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울 앞에서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도 작은 유리그릇을 꺼내고 조용히 양파를 자르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끝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왔네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지 기미와 검버섯이 고민이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점 하나에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딸이나 손주와 사진을 찍을 때 한사코 정면을 피하게 되는 일상.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요. 양파즙을 짜고 식초를 섞고 손끝으로 화장솜을 눌러가며 매일매일 내 얼굴과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존엄과 존중의 여정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를 아낄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몸소 증명해냈어요. 이순자 어르신이 한 말이 생각나요. 처음엔 주름이 늘어나고 기미가 짙어질 때마다 내 얼굴이 낯설다고 하셨죠. 그런데 두 달 후 그분은 거울 앞에서 다시 화장을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이건 꼭 커다란 변화라기보단 그냥 거울 볼 용기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기미가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울 앞에서 기꺼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예요. 계속해 나가는 것.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론 양파 다듬기가 귀찮고 식초 냄새에 코를 찌푸릴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루틴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매일 밤 씻고 피부를 닦고 손끝으로 조용히 액체를 적시며 그 짧은 순간을 나 자신과의 약속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반복되면 당신의 피부는 그 약속을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당부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햇빛이 강한 날에는 무조건 선크림과 모자 챙기기. 양파와 식초는 늘 신선하게 준비하고 하루 안에 쓰기. 주 2회는 피부를 위한 무제품 데이로 정해보기. 가끔은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도 해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당신만의 얼굴에는 당신만의 시간이 깃들어 있어요. 그 시간을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 위에 따뜻한 손길을 더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이 루틴이 가진 힘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거울 속 당신이 수줍은 듯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 참 잘 살아왔구나. 오늘 우리는 식초와 양파즙이라는 단순한 조합이 어떻게 기미와 검버섯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자기 돌봄과 존중의 습관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합은 식초의 아세트산으로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양파즙의 퀘르세틴과 항산화 성분으로 색소 침착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이 매일 밤 내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는 작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을 통해 변화합니다. 거울을 다시 마주하는 용기,
기미를 외면하지 않고 다정히 쓰다듬는 마음. 그게 진짜 피부 변화를 만들어요. 꾸준함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당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삶을 밝힐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도 작은 그릇을 꺼내세요. 양파를 반으로 자르고 식초를 2스푼 따라 내세요. 그 움직임 속에 당신은 분명히 조용히 그러나 깊이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